예, 의사소통의 정의와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수업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.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어,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는 어, 상징을 교환함으로써 한다. 예. 이것을 우리가 정의로 보았고요. 그리고 이 요소에는 송신자, 수신자, 예. 흔히 송신자가 송신자만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. 송신자가 수신자의 역할을 하고 수신자가 송신자의 역할을 하죠. 예. 수신자, 송신자, 송신자, 수신자, 그리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.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실은 뭐예요? 예, 주고받는 것이지만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른 것이죠. 예, 자,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,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방해하는 소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맥락은 또 따로 구별해서도 좀 볼 수 있다. 예,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 말에 예고했던 것처럼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, 내지는 문화를 뛰어넘는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흔히 물어보고, 내지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. 기억나죠? 자, 그것들을 한 7가지 정도로 좀 추려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 4가지 정도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. 그리고 2가지는 문맥 또는 관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, 7번째가 메시지와 관련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내용,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소통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의사소통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연구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,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. 도대체 저 사람 문제가 뭐야?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상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것들이죠. 자,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단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아유,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. 저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. 저 사람은 팔랑귀야. 그냥 말을 하는 대로 그냥 듣고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. 뭐 이런 생각이요. 편견. 예. 어느 나라 사람은 이래. 어느 나라 사람은 저래. 뭐 이런 거죠. 예. 일본 사람, 겉다르고 속달러.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적, 이해가 있고 문화적 표현들이 있고 그렇죠. 뭐 그렇더라도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일본 사람 절대 자기 마음, 속마음 드러내지를 않아. 예. 그런데 그거는 뭐 편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기초해 가지고 감정 표현은 전혀 안 하고 사는 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편견이 되는 거죠. 내지는 차별. 예. 어느 나라 사람 내지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. 이주 노동자들. 예.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. 예. 그분들과 의사소통을 직장에서 같이 하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? 야, 네가 뭘 알아?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. 뭐 이렇게 말하는 거. 아니면 뭐 욕을 하면서 야,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을 지시하고, 너 뭐 맞아봐야 알겠어? 뭐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? 뭐 이런 거.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? 차별하는 겁니다. 내지는 자기 문화 중심이 돼가지고, 여러분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을 테니까요.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에서 어느 나라 사람은 어떻고 내가 옳은고 나머지는 다 틀려.
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의사소통의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. 예.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요. 자,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. 어떤 거가 있을까요?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백부장을 만나는 베드로요.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. 자,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.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. 예.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.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,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, 이 이방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, 그리고 이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인 나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교류하듯이 할 수가 없어. 뭐 이러한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그렇죠? 예. 그리고 또 요나도 있습니다. 예.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. 그러다가 물고기한테 먹혀가지고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 예수를 믿던가 말던가, 아니 하나님을 믿던가 말던가,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. 예, 표현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속마음은, 예, 입은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니느웨가, 예,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변화를 본 요나는 어떻습니까? 막 한탄을 하고 화를 내죠. 예. 자, 청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거야, 뭐 이런 생각.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. 내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래가지고 내 말을 들을 가치가 없어. 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, 예, 바로 그런 의사소통의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내지는 의사소통의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인 자신, 예, 송신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. 예,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, 하나는 구체적인 능력 향상을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외국어를 배워본다든지, 내지 문화적 상식을 좀 알아본다든지, 뭐, 좀 더 그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좀 친숙하게 사교할 수 있을까? 공감할 수 있을까? 뭐 이러한 것들이죠. 자, 이거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? 요셉이 아닐까요? 요셉? 예, 꿈을 꾸었습니다.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하는 거,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었죠. 예.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적 지능 내지는 문화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. 한국 문화지,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송신자라고 한다면, 예, 문화적 지능, 내가 어떻게 하면 문화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, 예, 그런 질문을 가지고선 문화지능을 개발하는 방법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한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로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. 도대체 나의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인가? 예. 그리고 이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가? 아니면 변하는가? 라고 하는 질문이요. 예.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, 좀 더 작게 말하면 모세가 바로 이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. 예. 애굽 사람이냐? 유대 사람이냐?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는 그 애굽의 문화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머로서 자기를 가르치고 돌본 어머니의 문화, 유대인의 문화를 더 자신의 문화로 받아들이죠. 예. 자, 이렇게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의사소통할 상대 사람에 대한 질문들이 많고요.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, 구체적인 능력 개발, 그리고 문화지능에 대해서요.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거,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잠시 쉬었다가요. 다른 동영상에서 문맥과 관계,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